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 또 김포 3탄입니다. 뭐 별다른 건 없고 오늘 이야기는 뭐 김포에 2009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김포가 김포 한강마을이죠. 그곳이 한강 신도시가 뭐 지어졌을 때 당시에 그때 뭐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읽어보면 2009년이죠. 2009년에 분양 동맹이 뭐 깨진 김포 분양가 안 싸다 이렇게 적었네. 분양가가 안 싸다라고 적어져 있는 뉴스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옆에 또 코스피 200 있죠. 인덱스. 코스피 200 인덱스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주가 지수를 추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뭐 그런 지표라는 거죠. 그런 지표다. 뭐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뭐 좋아야 된다면 당연히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냐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지표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분양가가 그래도 높다라는 거죠. KCC 수혜천이 전용 면적 18평이죠. 18평에 나왔는데 그 금액이 얼마에 나왔냐면 전용 면적 18평이죠. 그때 얼마에 나왔냐면 2억 4천, 2억 4백에서 2억 6,800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2억 2천은 5.2라는 거죠. 5.2에 나왔다 한다면 뭐 이 위치 내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역세권은 뭐 4점 이내가 가장 뭐 이상적이라고 본다면 그보다는 뭐 높은 위치죠. 5점에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5점에 나왔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분양하고 나서 뭐 2011년도 금액대 이렇게 보거나 뭐 이 금액대 이렇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하죠. 그때 당시 분양가 높다라고 한다 그 분양가죠. 뭐 본인들 이 업체들은 야 우린 낮은 분양가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유선 분양가 높다. 왜냐면 다른 그 옆에 있는 뭐 아파 존엄마을 뭐 월드 4단지 뭐 이건 1억 6,250만 원 정도 하는데 2억 2억 2천이어서 2억 2천은 좀 비싸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가서 2억 2천 5.2니까 이상적인 가격보다 좀 비싼 편에 있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여전히 뭐 분양가 수준이었고 2012년도에도 분양가 수준이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2013년도가 됐을 때도 뭐 이렇게 2억 2억 1,750, 2억 2천, 2억 1,500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니까 여전히 뭐 분양가 내 수준 내에 있었다. 그래서 뭐 분양가가 비싸단 게 대략 2013년도 9, 10, 11, 12, 13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게 맞았던 거죠. 분양가가 비싸게 돼 있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김포에서 보면 뭐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역세권에서 뭐 5점대로 나왔으니까 뭐 비싸다 뭐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다면 뭐 그에 비해 뭐 6천만 원 정도 싸게 있다 뭐 그곳은 뭐 그렇게 비싸다 말은 안 들었나 보네요. 그래서 뭐 1억 6천은 2019년도에 뭐 1억 6천은 뭐 3.8이었던 거죠. 3.8. 그러면 현재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놓고 본다면 2020년도에 이 금액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전용 면적 18평은 대충 4점 이내로 나와 있으면 뭐 괜찮다. 4점대 정도도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4점이 가장 이상적이구나 정도로 우리는 알고 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코스피 200을 보면 2009년도죠. 2009년도 6월, 2009년도 7월 뭐 그 당시에 분양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에 2억 400, 2억 2,680에 분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싸다 했는데 그거는 뭐 그 옆에 보면 1억 6천짜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돼서 2009년 6월과 만난 이 점이 1억 6천이죠. 1억 6천. 1억 6천인 거죠. 1억 6천. 그리고 2억 2천 뭐 그 있었다면 여기 2억 2천 선이니까 2억 2천 4백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2억 2천이란 거죠. 2억 2천.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 때문에 비싸다 했던 거죠. 비싸다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비싼 게 아니라 싸진 않다라는 거죠. 싸진 않다. 그래서 2009년도 그럼 이 위치라면 2010년도 말 정도죠. 2021년이니까 그 정도 말에 2억 2천으로 했으면 뭐 괜찮다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1억 1억 6천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지금 2020년도에 2억 8,600 했죠. 2억 8천. 2억 8,600, 2억 9천 정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가 내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이죠. 요만큼. 대한민국의 발전한 그만큼 상승했으니까
그럼 됐죠. 뭐 그럼 된 거죠. 뭐 그럼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5점에서 시작해서 요만큼 했으니까 뭔가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만큼이니까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주택자라면 그런 거죠. 무주택자라면 김포 여기 신도시 여기를 보고 있는 이 무주택자라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거죠. 서울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혹시 이 한강 신도시 김포 신도시보다 더 좋은 위치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놓고 뭐 분양을 해주겠다 한다면 그런 거죠. 뭐 분양가는 뭐 얼마나 세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축이죠, 신축.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무주택자라면 이걸 보는 게 뭐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김포 여기 신도시가 뭐 4점이라면 당연히 뭐 이곳은 좀 더 높은 점수대로 분양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돈이 어느 정도 된다면 뭐 무주택자라면 뭐 3기 신도시 뭐 노려보는 거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코스피 200을 보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칼날을 들고 있죠. 칼날을 들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과연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시된 게 무엇이냐면 인간 사냥 모드죠. 인간 사냥 모드. 이 인간 사냥 모드를 뭐 다시 보면 주 다주택자 뭐 투기 사냥 모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뭐 한들 내가 아무리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그건 아닙니다. 김용문 장관님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봤자 이 모드는 인간 사냥 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식을 공유하고 이게 안 된다고 바른 소리를 해도 그런 바른 소리를 하는 거를 쳐내는 거죠. 죽이는 걸 즐거워하는 식이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더 고통을 받아야 돼. 더 고통을 받아야 돼 하는데 이때라도 빨리 사냥감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게 좋은 사람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죠? 이게 맞고 뭐 고통을 좀 즐기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집을 여러 채 매수하는 게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통을 많이 당하고 남들이 찍어 누르는 거에다 희열을 느끼고 좀 가학적인 그런 거죠. 성욕들이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최대한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 위험을 부담을 많이 지고 싶어 하는 거. 그거는 뭐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럴 때는 여러 채를 사시고 부동산 여러 채를 사시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대출 많이 일으켜서 사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러지 않을 거라면 코스피 200을 사든 김포 아파트를 사든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이 1억 160에서 시작해서 280 간 건 뭐 똑같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내 1가구 1주택자든지 혹은 뭐 내가 김포에 살아야 된다. 왜 살아야 되죠? 김포 발령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왜냐면 160에 시작해서 280 간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얘가 좀 더 비싸게 220 가서 180 갔으니까 뭐 안 좋다. 사람들이 안 좋다 하겠지만 뭐 그 당시 분양가가 셌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지역들 중에서 뭐 한강도 요 하나 정도고 뭐 이렇게 한강 도시 쪽 아래쪽 공원들 있고 뭐 이러면 롯데마트 가깝고 뭐 초중고등학교 다 있고 뭐 한다면 내가 김포에서 거주까지 생각한다면 뭐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굳이 전세로 살 필요 없이 그런 거겠죠. 단, 단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있는 다주택자는 그런 거죠. 이거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는 거죠. 코스피에는 감가상각이 없다. 그런데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되고 또 기다리면 또 20년 되고 어차피 감가상각이 일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뭐 코스피는 그런 거죠. 뭐 좀만 흔들리면 팍팍 빠지는데 뭐 그런 두려움을 뭐 안 갖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하는 시기라면 뭐 부진하면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바로 이 시기죠.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별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시기가 됐다. 그럼 숫자가 다르죠.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앞자리가 1.6이 2가 됐다라는 거예요. 2가 됐다. 그러니까 2가 1이 2가 됐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럼 2가 뭐 3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 국가가 됐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자산들, 모든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매수했던 자산들은 결론적으로 4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때 사는 거죠. 3일 때 사서 4일 때 팔면 당연히 뭐 오른 가격으로 팔겠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3회 국가에서 이제 또 4회 국가로 가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죠.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현재 많은 자산들이 2014년도를 기점으로 우리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많은 상승을 보여준 거죠. 많은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이때가 투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적으로. 왜냐하면 2가 3이 되는 세상, 1이 2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봐야 된다면 2020년도부터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08년도나 97년도 그 초기와 같이 이런 거죠. 그런 시대와 같이 이제는 거주적 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투자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보다는 거주적 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기다. 그럼 이럴 때는 내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나의 집들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런 거죠. 2에서 3이 됐으니까 한번 구축들을 갈아타주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반포 아파트 처분하겠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누가 봐도 인내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 세계적인 어떤 위기가 한번 오고 별거 아닌 게 하다 하는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던진 사람들과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 던진 사람과 97년도 때 던진 사람과 그런 거죠. 던진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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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 이거 던지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다. 결국 매수는 언제 할 수도 있지만 이 매도의 시점을 딱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매도 시점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매도자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매도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 그래서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장기역 비쌌다. 그 당시에 뭐 기사를 보니까 뭐 비쌌다라고 한 거죠. 비쌌다. 그런데 안 비쌌다 하는 그 금액에서는 뭐 요만큼 올라간 거는 얘만 올라간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뭐 대한민국의 코스피도 그만큼 올라갔고 웬만한 기업들도 뭐 개별 기업들도 뭐 이 정도는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성장성이 좋은 또는 투기적인 뭐 주식들은 뭐 몇십 배 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ETF 구조 안에서는 ETF라는 구조 결국 뭐 지수를 따라가는 그 구조 안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만큼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예, 결론은 뭐 그 당시 분양가가 비쌌으니까 조금 상승했다 정도로 영상을 마치면서 지금은 뭐 괜찮은 영역에 들어와 있다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